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의 박성희입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넘어지면서 살아가요. 갑자기 불을 켜면 탓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죠. 주인공 중 한 명이 과거의 실수를 자책하자 옆에서 해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입 밖에 낸 순간 아차 싶은 말 실수부터 작은 잘못을 감추거나 덮으려다 저지른 큰 실수까지 종류도 가지가지죠. 수많은 실수 중엔 다행히 별 탈 없이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뜻밖의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말은 특히 그렇죠. 상대의 말 한마디에 대못이 꽂히니까요. 물론 내 말이 상대의 가슴에 쇠못을 꽂을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말 조심을 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물론 다짐처럼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일은 물론 서운한 일에 부닥치며 나도 모르게 험한 소리가 튀어나오니까요. 그래놓곤 곧 가슴을 치곤 후회하고요. 젊었을 땐 잘 몰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고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직업인 만큼 판단하고 지적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그런 자의적인 판단과 지적의 위험을 알게 됐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닌데 말입니다. 영화 스포트라이트엔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우린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게 당신이었을 수도 있었고 나일 수도 있었고 우리 중 누구일 수도 있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별일 없이 지내는 건 순전히 운이 좋아서니까요. 고마운 일이죠.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국내 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김호중 씨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한 최초의 사람도 술 타기의 창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호중 수법, 김호중 따라하기, 김호중 나비 효과 등등의 제목을 붙이면서 말이죠. 기사를 쓰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수출이 늘었다거나 줄었다고 하려면 전년 동기, 그러니까 전년 같은 시기 대비 몇 %가 증가했다 혹은 감소했다고 써야죠. 어떤 사건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려면 최소한 그 사건 전후의 사례를 숫자로 비교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제가 기자이던 시절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안 그러면 원고가 통째로 쓰레기통으로 날아갔죠. 요즘엔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기사를 작성하니 날아갈 원고가 없어서일까요? 확실한 근거도 없이 늘어났다, 우려가 가시화된다, 나비 효과다라고 쓰더군요. 사실 확인과 인권 보호가 기본인 언론 윤리는 책에만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기사를 볼 때마다 큰 소리로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느냐? 당신 자신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같은 일을 겪으면 심정이 어떨 것 같냐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꾹꾹, 정말 꾹꾹 참고 근거 없이 쓰는 건 부디 지양해 달라고 읍소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이 쓴 기사의 무게를 깨닫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재판 결과가 어떻든
언론들은 또 한바탕 기사를 쏟아낼 겁니다. 김호중이라는 이름 석자로 얻을 수 있는 조회수는 눈에 보이고 언론 윤리나 그 기사 때문에 가슴에 쇠못이 박힐 사람들의 모습은 안 보일 테니까요. 어쨌거나 모두 지나갈 겁니다. 통상적인 경우 집행유예일 거라는 예측이 대세지만 설사 실형이 나온다고 해도 언젠간 끝날 테고 김호중은 다시 노래하겠죠. 아리스는 기다릴 거고요. 상처가 깊으니 쉽게 아물긴 어렵겠죠. 그러나 과거의 발목이 잡히거나 뒤돌아보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소돔을 탈출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의 아내 에우리디케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둘 다 뒤를 돌아본 탓이죠. 해는 분명 다시 떠오르고 김호중과 팬들은 다시 웃으며 만날 겁니다. 고통은 가장 큰 스승이니까 김호중의 노래는 더욱 깊고 절절해질 게 틀림없습니다. 아리스의 사랑은 굳건하고 사랑은 어떤 역경이나 난관에도 절대 지지 않을 테니까요.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며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시 3편을 올립니다. 원로시인 김종애 씨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와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여성 시인 나이덕 씨의 산속에서입니다. 소네트는 14줄짜리 시를 말한답니다. 찬찬히 보시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김종해.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산속에서 나희덕.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베라의 한 친구에게, 라이너 마리아 릴케. 여러 아득함에 말 없는 친구여, 느낄지어라. 그대의 숨결이 또 한 공간을 늘리고 있음을. 어두운 종각 그 안에서 그대 자신을 울리게 하라. 그대의 기운을 빼는 것이 그대를 섭취하여 강한 무엇이 되리니 변형으로서 나아가고 들어오라. 그대의 가장 아픈 경험이 무엇이뇨?
입맛이 쓰다면 그대 자신이 술이 되어라. 이 넘치는 밤에 마술에 힘이어라. 그대 마음의 십자로에서 이 야릇한 만남의 뜻이어라. 그리고 지상의 사물이 그대를 잊었거든 조용한 땅에 대고 말하라. 나는 흐른다고. 빠른 물살에 대고 말하라. 나는 있다고. 저는 이 릴케의 마지막 대목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